최악의 시나리오로 두려움을 극복하라.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해두면 다음 단계에 해야 할 일을 미리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결정이 신속해진다. 심각한 스트레스를 느끼는 상황에서도 침착한 사람이나 역경 속에서도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는지 신기하다는 생각이 든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의욕을 잃어버리기 쉬운데 대부분의 경우 최악의 사태는 생각한 것만큼 나쁘지 않다. 무조건 실패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면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유능한 인재에게는 모두가 이제 다 끝이라고 하는 상황에서도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재능이 있다. 맥킨지도 채용 면접에서 지원자의 적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성공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과 모험심을 가졌는지, 그리고 일을 할 때 얼마나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는지를 본다. 컨설턴트는 개선의 여지는 없는가, 다른 곳에서 놓친 부분은 없는가와 같은 의문을 항상 가져야 한다. 맥킨지에서 오랜 시간 경험을 쌓으면 일에 대해서 다음에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하는 습관이 생긴다. 1. 프로젝트의 이상적인 아웃풋을 이미지화하고 시안을 마련한다. 이 시안을 수정하여 클라이언트 혹은 기업을 위한 보다 고도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예상한 것이 프로젝트의 아웃풋이 된다. 급한 문제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미리 조치를 마련한다. 예를 들어 팀 차원에서 문제 해결에 대처하기 위한 회의 등을 사전에 계획한다. 이 두 가지를 실행에 옮기면 중요한 두 가지의 시각이 생긴다. 1번을 통해서는 이상적인 최고의 시나리오는 무엇인가 라는 각도에서 이를 파악하고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길을 모색할 수 있다. 당신이 상사라면 팀의 한계를 끌어올리고 이상적인 상황이 선명하게 보이도록 직원들을 이끌 수 있다. 2번을 통해서는 좋지 않은 시나리오가 현실화되었을 때 바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간단한 훈련으로 이상적인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을 양쪽 모두 파악하는 관점을 가질 수 있다. 함정이나 실수를 완전히 피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조직이나 인재도 작은 문제들을 자주 겪는다. 성가신 상황에 직면했을 때 평범한 사람과 뛰어난 인재의 차이는 위기 극복 모드가 되었는가, 대응 조치를 중심으로 한 행동 계획이 있는가에 있다. 전자는 단순한 임기 응병식 대처로 소식을 듣고 아무 생각 없이 불을 끌어가는 소방관과 같다.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필요한 마음가짐과 적절한 대응 조치가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내 경우도 일을 하면서 잘 되는 경우만 생각하고 잘 되지 않을 경우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과 만난 적이 있다. 최악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략 세우기. 솔직하게 말하면 나는 나쁜 리더의 전형적인 예였다고 할 수 있다. 일을 완벽하게 진행하고 싶었기 때문에 매주 일요일 저녁에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에 중점을 두고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되짚어보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운 좋게 이 방법으로 잘된 프로젝트도 몇 개나 있었다. 하지만 다른 프로젝트에서 긴급 사태가 발생했을 때 주말마다 그 시간에 최고의 결과뿐만 아니라 최악의 결과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됐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 최악의 결과를 생각할 때는 누구와 의논해야 할까, 구체적으로 어떤 순서로 처리해야 효과적일까 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법칙 9의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침착하게 대처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결정을 내리는 리더는 오랜 시간 훈련을 통해 기술을 습득한 것이다. 일을 하면서 최고와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사례를 소개하겠다. 바로 전략 프로젝트나 기업 간의 인수 합병 시에 기업을 심사하는 기업 실사이다. 이 경우 복수의 시나리오를 상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거시경제나 경쟁업체와 같은 외부적인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그리고 기업의 성장이나 쇠퇴 등과 같이 내부적인 환경에 대해서도 자세히 조사한다. 그리고 이런 요소는 기본 시나리오, 최고의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의 세 가지로 분류된다. 투자자의 관심은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어느 정도의 실적을 올릴 수 있는가이다. 평소 업무에서도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법에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최악의 시나리오가 가진 장점. 최악의 시나리오를 명확하게 파악하면 확실한 장점들이 생긴다. 첫째,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기 쉬워지고 그 결과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최대의 악재도 예상했다면 걱정은 줄어든다. 예를 들어 진행 상황을 보고 하는 평가회의의 결과가 예상보다 좋지 않았다 해도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다음 수를 준비해 두었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둘째, 더 많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승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줄 사람들 전원에게 자신이 거부당했을 경우라고 가정한다면 이때를 대비해 다른 그룹에서 조력자를 2~3명 정도 확보하기 위해 이 사람들과 더 많은 접점을 가지려고 할 것이다. 가능한 한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을 마련하여 최선을 다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노력해야 한다. 최악의 결과를 예측하는 훈련의 일환으로 나는 수년 전부터 실제로 수익도 얻을 수 있는 취미인 포커를 시작했다. 텍사스 홀덤과 같은 포커 게임을 하면 귀중한 훈련이 되기도 한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훈련은 지지 않는 게임을 하는 것이다. 두 번째 훈련은 베팅할 수 있는 돈의 상한, 즉 최대 손실을 설정하는 것이다. 세 번째 훈련은 운이 나쁘게 연패를 해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다. 포커페이스란 가진 카드에 대한 감정을 숨길 뿐만 아니라 전 게임 과정에서 속마음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게임이다. 네 번째 훈련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밤을 상상하는 것이다. 나에게 최악의 밤이란 15분 이내에 가진 돈을 전부 잃는 것이다. 이 네 가지 훈련의 공통점은 보수의 상한액이 아니라 최대 손실액을 검토한다는 점이다. 자신이 우승한다는 최고의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게임에서 대패를 당하면 최악의 기분이 된다. 크게 패할지도 모른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게임에 임해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낸다면 최고의 기분을 맛볼 수 있다. 예측되는 최악의 시나리오 설정은 프로젝트의 처음 혹은 마지막이나 중요한 순간 직전에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프로젝트의 처음에 기대치를 설정한 후 어떤 나쁜 결과가 나와도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프로젝트의 마지막이나 중요한 타이밍에서는 되도록 리스크를 줄이는 데 집중하는 것이 유리하다.